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번 주 배정받은 분들에게 큰 수익을 준 DS 단석을 끝으로 올해 공모주 시장은 막을 내렸습니다. 자, 하지만 며칠 뒤면 24년이 되니까요. 오늘은 내년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대형 공모주들은 뭐가 있을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올해 공모주 시장을 간단하게 돌아보면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올해 첫 번째 상장했던 종목은 TEMC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수요 예측이 부진해서 청약하신 분들이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좋은 수익을 주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는 82번째로 DS 단석이 상장하였습니다. 시작하고 6분 만에 상한가에 안착했기 때문에 상장하는 날에 매도하지 않은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여하튼 DS 단석이 올해 뜨거웠던 공모주 시장의 대미를 아름답게 장식을 해준 아주 고마운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펙을 제외하고 일반 공모주가 올해 82개 상장하였습니다. 82개 종목 중에서 시초가 기준으로 공모가 이상에서 출발을 한 종목, 즉 수익을 준 종목은 76개였고 시초 가격이 공모가 이하로 시작을 하면서 손실을 준 종목은 6개였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공모주를 모두 청약을 하셨다면 93% 확률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는 공모주 투자에 큰 변화가 있었죠. 바로 상장일 주가 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상장일에 상한가가 나오면 따상이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공모가 4배까지 상승한다고 해서 따따블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탄생을 하였습니다. 상장일 주가 범위는 6월에 변경이 되었는데 11월까지는 따따블을 보여주는 종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KNS가 따따블 시대를 열었고요. 그 이후로도 LS 머터리얼즈, DS 단석도 따따블이 나오면서 12월에 상장했던 5종목 중에 3종목이 따따블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23년도 시작은 약간 불안했지만 마지막은 아주 뜨겁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뜨거운 분위기가 언젠가는 또 차분해지는 시기가 오겠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이제부터는 대형 공모주들을 살펴볼 텐데 먼저 한국거래소에 상장 심사를 요청한 종목들부터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종목은 APR입니다. 내년에 첫 번째로 코스피로 상장하는 종목이고요. 청약일은 2월 1일과 2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단 공모가가 20만원인데요. 상단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약 1조 5천억 원이니까 최근에 청약을 했던 DS 단석보다 약 3배 정도 큰 사이즈로 등장합니다. 공모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종목도 배정받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뭐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워밍업으로 소개를 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 주관사는 신한투자증권이 담당합니다. APR은 화장품이나 의류 등 다양한 사업을 하는 회사인 것 같은데 대표 브랜드가 메디큐브인 것 같습니다. 여기 화면 보시는 이런 미용 기계이던데요. 이 기계가 정말 많이 팔렸다고 하던데 여하튼 최근에 김희선 씨가 광고하는 것을 TV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매출액이 3,700억 원으로 거의 전년과 비슷한 매출액이 나왔거든요. 그러므로 올해 매출은 전년을 넘어섰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익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으면서 좋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APR은 성장도 잘 하고 있고 이익률도 점점 개선시켜 나가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아마 수요 예측에서도 인기가 많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심사는 청구를 했는데 아직 승인이 되지 않은 종목들입니다. 코스피로 상장을 하는 종목들은 일단 사이즈가 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HD 현대마린솔루션, 엔카닷컴, 플랜텍 이렇게 3종목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종목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HD 현대마린솔루션입니다. HD 현대그룹의 계열사인데 선박 부품을 판매하고 있고 선박 수리나 개조도 담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로 본다면 현대모비스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체크를 해보니까 23년 실적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요. 22년 실적까지만 공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22년도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약 1조 3천억 원, 당기순이익은 1천억 원 정도였는데요. 주로 현대중공업이 만드는 선박을 기반으로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찾아보니까 HD현대마린솔루션의 기업 가치가 약 3조 원 정도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종목도 내년 상반기에는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내년에 조선 산업이 조금 더 개선된다는 전망도 있으니까요. 아마도 좋은 타이밍에 등장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엔카닷컴입니다. 중고차 매매 사이트로 유명한 곳이죠. SK그룹의 계열사였다가 분리되어 매각된 회사라고 하던데 이번에 IPO를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6월에 결산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23년도 6월 기준으로 실적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영업수익이 900억 원, 당기순이익은 153억 원이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33%이고 순이익률이 17%인 걸 감안하면 그냥 중고차를 거래하면서 플랫폼 중개수수료만 매출로 잡는 것 같은데요. 여하튼 이익률은 돋보이는 회사라고 생각됩니다. 엔카닷컴의 예상 시가총액은 8천억에서 1조 원 정도라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사실 최근에 상장을 했던 롯데렌탈이나 K카 등도 중고차 매매 사업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시장 평가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엔카닷컴이 기관들에게 인기가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여하튼 합리적인 공모가로 등장을 해주길 바라봅니다. 세 번째 종목은 플랜텍이라는 회사입니다. 주로 철강 제품을 만드는 플랜트를 건설해주는 사업을 하던데요. 예전에는 포스코 계열사였다가 회사가 어려워져서 법정 관리 들어갔고요. 주식시장에서도 상장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기업이 인수를 하고 회사를 정상화시켰고요. 이번에 다시 주식시장에 들어오려고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손익을 보면 올해 3분기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5천억 원이었고 순이익은 247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매출은 계속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이익률이 5%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기업 1차 벤더사의 손익구조를 보여주는 기업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플랜텍의 시가총액은 4천억 원 중반 정도라고 예상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선호하는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실적에 비해서 시가총액을 높게 평가받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하튼 과거 상장 폐지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큰 손실을 본 소액주주들도 아직 많이 남아있을 텐데요. 한국거래소 문턱을 순조롭게 넘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아직 심사를 청구하지는 않았지만 내년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초대형 공모주 몇 종목을 모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올리브영입니다. CJ 계열사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과징금 이슈가 있으면서 약간 시끄럽긴 했지만 그래도 뷰티 스토어로서는 압도적인 마켓쉐어를 보여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CJ 최대주주 일가가 이 종목 지분을 직접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승계 관련된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이 종목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대주주 일가의 구주 매출도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여하튼 아직 심사를 청구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올해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하반기에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두 번째는 LG CNS입니다. 제가 올해 등장할 수 있다고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었는데요. 올해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내년에 등장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투자를 받으면서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25년 4월까지 상장하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는데요. 약속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년 하반기에는 등장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LG CNS는 LG그룹의 IT 서비스를 담당하는 회사인데요. 업계 1위인 삼성 SDS 시가총액이 약 13조 원 정도 되니까 LG CNS도 최소 5조 원은 넘는 사이즈로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 SK 에코플랜트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올해 등장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는데 내년에 등장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력 사업은 건설회사이지만 환경 관련된 사업 비중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가 아니라 환경회사로 시장의 평가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본인들은 적정 시가총액이 10조 원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기는 한데 시장에서 그 많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회사는 시프트업이라는 회사입니다.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니케라는 모바일 게임을 엄청나게 흥행을 시키면서 회사의 밸류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시프트업의 적정 시가총액은 2조 원 정도라고 예상하는 기사를 많이 보았는데요. 여하튼 내년에 런칭하는 게임들의 흥행 여부에 따라서 시가총액이 크게 좌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토스가 주관사를 선정한다는 뉴스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이제 토스도 상장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주관사가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초에 주관사를 선정한다면 아마도 상장은 25년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빨리 진행한다면 24년 겨울에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요. 여하튼 국내에서 비교할 만한 회사가 카카오뱅크밖에 없을 텐데 카카오뱅크가 지금 공모가 이하로 주가가 빠져 있거든요. 그러므로 토스도 아주 고평가를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도 상장을 추진하긴 할 텐데요. 요즘에 카카오 분위기를 보고 있으면 과연 한국 시장에 상장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도 이 두 회사들도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언제까지 상장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투자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을 텐데요. 여러 가지로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네이버 웹툰은 미국 시장으로 상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상장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야놀자도 미국 시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은 마켓컬리와 SSG닷컴입니다. 마켓컬리는 상장을 추진했다가 실패를 했었지만 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한 투자자들 엑시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상장을 추진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SSG닷컴도 적절한 타이밍이 오면 상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커머스 시장이 예전에 비해서 거품이 상당히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 두 기업이 제대로 된 실적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상장까지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내년에도 공모주 투자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내년도 1월 공모주들이 일정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씩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며칠 뒤에 브리핑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